나는 귀형에 대한 당연한 불신감을 지금껏 스스로 거부해 왔었습니다만 뒤늦게 귀형의 사람됨을 완전히 알았소. 귀형이 시간을 두고 숙고하신 편지라는 것이 이것이었군요. 이따위 것은 돌려드리겠소. 내가 받을 것이 못돼요. 제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나를 미워해 주십시오. 그 편이 귀형으로선 기만을 감소시키는 것일 겁니다. 나의 그 전 편지를 공표해도 좋다고 쓴 것은 그의 편지 한 대목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읽으면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용이 주도한 음모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내 편지가 도리어 많은 곤란을 내게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앞에서 말했다. 그림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 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끌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는 친구에 대한 배신을 비난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까다로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가 생각해낸 것은 가능한 한 신랄한 방법으로 나와 절교하는 한편 내 편지를 남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뜻을 적어 보내서 일단 그의 온건한 태도를 내게 보이는 것이었다. 물론 그로서는 내가 홧김에 그의 표면상의 염려를 물리치고 편지를 세상에 공표하라고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거야말로 바로 그가 바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되었다. 그는 온파리 장안에 내 편지를 보이고 다니며 게다가 멋대로 주석을 붙였다. 그런데도 그런 것은 기대한 만큼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사신 공개의 허가를 강제로 얻은 데다가 상대를 해치기 위해 너무도 경솔하게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비방을 면할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 세상에선 그토록 무서운 정오를 살 만큼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부당한 짓을 그에게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 점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윽고 내 잘못이 어떤 것일지라도 또 우정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역시 그림은 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들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파리라는 곳은 변덕스러워서 그런 일시적인 풍문도 금세 사라지고 만다. 그곳에 없는 불행한 사람은 소홀히 여긴다. 득세한 사람은 우쭐대며 존경을 받는다. 음모와 간악한 계획들은 서로 도와 끊임없이 새로운 결과를 낳고는 곧 그전 것을 소멸시키곤 한다. 그런 까닭에 그는 오랫동안 나를 속여오다가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고 마침내 내게 대해 가면을 벗은 것이다. 나도 이 비열한에 대한 값싼 의리를 갚을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를 염두에 두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얘의 편지를 받은 일주일 후에 에핀의 부인에게서 저네버 발신으로 앞서 내가 보낸 편지 서간지 B 제10호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 그녀로서는 처음인 이 편지의 문체로 보아 나는 두 사람이 서로 짜고 꾸민 일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왔다는 것,
나를 이미 재기불능으로 보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때려 눕히는 재미에 마음 놓고 설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 처지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모두 내게서 떠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도 동향도 일체야 알 수 없었으니 내 편에 혼자만이라도 남겠다고 큰소리 치던 디도로마저 석 달 전부터 찾아온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도무지 찾아오지 않았다.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차츰 지병이 재발하였다. 내 체질은 강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상반된 감정과 싸우면서는 도저히 지탱해낼 수 없었다. 극도로 쇠약해져서 사소한 일에 견딜 만한 힘도 용기도 없었다. 전에 내가 한 약속과 또 디드로와 우두또 부인의 한결같은 의견이 이때 은자함을 떠날 결심을 내게 재촉하고는 있었으나 이 몸을 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도 없이 나는 속수무책 얼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지냈다. 한 걸음 내딛고 편지를 쓰고 한마디 짓거린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하나 에핀의 부인과 그 친구 그림의 가혹한 처사에 울고만 있을 수 없는 이상 부인의 편지에 답장을 내야 했다. 대담하게 내 기분과 결심을 그녀에게 알리기로 했다. 그녀의 인간성, 관용, 예절, 그리고 악의 가운데도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선의에 의해 그녀는 곧 회답을 주리라 확신하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은자암 1757년 11월 23일 사람이 슬픔으로 죽는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어떻게 붓을 들 결심을 했습니다. 부인이여, 우정은 이미 사라졌지만 아직 그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존중할 작정입니다. 내게 보내주신 호의는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의무가 없어진 상대에게도 감사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점은 내게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줄 압니다. 다른 변명은 일체 필요 없겠지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양심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나는 은자암을 떠나려 했습니다. 또 당연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봄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고 친구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당신만 승인해 주신다면 봄까지 머무를 작정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니 이제는 은자암에서 조용히 살며 건강에 주의하고 체력을 회복하여 봄에는 격렬이다 뭐다 떠들지 말고 여기를 떠날 수 있게끔 그런 준비에 착수하려고 그것만을 생각하게끔 되었다. 그러나 곧 다음에 알게 되듯이 그림씨나 에핀의 부인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며칠 후 기쁘게도 디드로의 방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약속을 하고도 실현을 못한 방문이었다. 그러나 이 이상 더 좋은 시기도 없었다. 그는 가장 오랜 친구였고 내게 남은 유일한 친구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만난 나의 기쁨을
독자는 쉽사리 상상할 수 있으리라. 나는 가슴의 벅참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많은 사실들을 나는 그에게 터놓고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로서 그에게 말해도 좋을 것은 모조리 이야기했다. 무분별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했던 연애가 나의 파멸의 원인이 되었다는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이라도 짐짓 잠자코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두또 부인이 내 사랑을 알았다든가 적어도 내가 사랑을 고백했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애빈의 부인이 그 시누이에게서 내게로 보낸 아주 결백한 편지를 가로채려고 비열한 수단을 썼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애빈의 부인이 포섭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그가 들었으면 싶었다. 때려 저가 그것을 그에게 정확히 말해 주었다. 그런데 모친의 차례가 되어 이 노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걸 보았을 때 나의 심정은 어떠하였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이 모친의 입버릇이었으며 그녀는 그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았다. 그녀가 애빈의 부인의 수작을 내 자신에게 말한 지 나흘도 못돼 지금 나의 친구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나의 마음은 결정된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여자를 부양해 온 일의 무모함을 이때 통절히 느꼈다. 새삼 이 여자를 욕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저 경멸하는 몇 마디 말을 내뱉었을 뿐이었다. 모친의 얄미운 비열과는 대조적으로 빈틈없고 정직한 태도를 보여준 딸에게는 진정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이때부터 노모의 처리에 대한 내 결심은 정해졌다. 그리고 다만 그 실행의 시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시기는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다. 섣달 열흘날 애빈의 부인에게서 요전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게 된 것이다. 다음이 그 내용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